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십시오. 제 앞에 펼쳐 보이십시오. 그 지갑 속에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인다. 월급 받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진다. 친구는 대박 나는데 나만 쪽박이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그 지갑. 그 안에 재물운을 갉아먹는 재앙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면 부처님께 아무리 절을 올려도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통장이 바뀝니다. 재물운을 되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구겨진 영수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편의점 영수증, 카페 영수증, 택시 영수증, 몇 달 전 것까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40대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갑이 영수증으로 빵빵했습니다. 카드 넣는 곳도 영수증, 돈 넣는 곳도 영수증. 심지어 지갑이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중에 정리하려고 모아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영수증들이 거사님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잘 들으십시오. 풍수에서 지갑은 무엇입니까? 돈이 사는 집입니다. 재물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이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어떤 재물신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영수증은 이미 쓴 돈의 기록입니다. 과거에 나간 돈입니다. 그것을 지갑에 가득 채워두는 것은 내 돈이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사이로 지폐도 구겨집니다. 카드도 긁힙니다. 돈을 하대하는 겁니다. 돈도 인격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어떤 돈이 그 지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 거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영수증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거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2배나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순간 재물의 통로가 뚫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모두 꺼내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진 찍어서 버리십시오.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난을 끊는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갑 속 카드 칸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명함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전 명함.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의 명함. 사업하다 부도난 친구의 명함.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명함까지. 제가 상담했던 50대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사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새나갔습니다. 거래처에서 떼이기도 하고 믿었던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칸에 명함이 빼곡했습니다. 10년 전 명함, 폐업한 회사 명함,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명함, 심지어 몇 년 전 돌아가신 분의 명함도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인연이 있어서 받은 건데 버리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입니다. 명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직함이 박혀 있는 그 사람의 분신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과 기운이 담겨 있는 종이 조각입니다. 망한 사람의 명함을 내가 품고 다닌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망조, 즉 망하는 기운을 내 돈하고 섞어 놓는 꼴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에 있으면 옆에 있는 싱싱한 사과까지 다 썩게 만드는 법입니다. 부도난 사람의 나쁜 운기가 내 지갑 속 재물음까지 오염시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명함입니다. 이미 이승을 떠난 사람의 물건을 산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음기가 찹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관제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다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책상 서랍 속 명함첩도 확인하십시오. 지금 연락 안 하는 사람, 소식이 끊긴 사람, 그리고 안 좋게 끝난 사람의 명함, 가위로 잘게 잘라서 버리십시오. 보살님은 아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좋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못 받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지갑 정리부터 합니다. 쓰레기와 돈을 같이 두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 죽은 인연을 정리해야 그 빈자리에 새롭고 귀한 인연, 즉 귀인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낡은 인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갑 속에 가족 사진을 넣어두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가족 사진을 보면 힘이 나는데요. 일할 때도 사진을 보며 힘을 냅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식 사진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갑에는 새 살배기 딸아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거사님 자신은 다치지 않는데 집에 있는 딸아이가 자꾸 아팠습니다.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어린이집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사님의 지갑 속 딸아이 사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갑은 어디에 다닙니까? 주머니 속에, 가방 속에, 때로는 바닥에도 떨어뜨리고, 술자리에도 가고, 온갖 탁한 기운에 노출됩니다. 그런 곳에 어린 자식의 사진을 넣어두는 것은 자식을 그 탁한 기운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기운에 민감합니다.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이들은 느낍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족 사진을 넣어두면 자칫 가족의 복을 돈과 바꾸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딸아이 사진을 빼십시오. 그리고 집 안 깨끗한 곳에 모셔두십시오.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거사님은 처음엔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딸아이가 좋아졌습니다. 열도 안 나고, 밤에 잘 자고, 어린이집도 좋아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면 오히려 지갑에서 빼내야 합니다. 집 안가장 깨끗한 곳, 거실 선반이나 안방 화장대, 그곳에 모셔 두십시오. 지갑은 오로지 재물만 담는 곳입니다. 가족과 돈을 섞지 마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갑 속 지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넣어두셨습니까? 구겨져 있습니까? 반으로 접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접혀서 작게 뭉쳐져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이랬습니다. 지폐를 3번이나 접어서 작은 지갑에 우겨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작은 지갑이 편해서요. 하지만 그분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갔습니다. 마치 지갑이 구멍 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돈을 접는 것은 돈의 길을 꺾는 것과 같습니다. 지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10,000원권.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이것은 돈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보십시오. 지폐가 반듯하게 펴져 있습니다. 큰 액수부터 차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돈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주인이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나도 주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구겨지고 접혀서 고통받으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폐는 반드시 펴서 넣어라. 큰 돈을 앞에 두어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라.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갑 속 지폐를 모두 꺼내십시오. 구겨진 것은 펴십시오. 찢어진 것은 은행에서 바꾸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넣으십시오. 5만원권부터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순서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반듯하게 펴서 넣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지갑 속 동전 주머니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동전이 가득 차서 지갑이 무겁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전도 돈인데 모아야지. 10원도 아껴야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거사님, 그분의 지갑은 동전으로 빵빵했습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까지 모두 합쳐서 5,000원어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지갑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도 늘어났습니다. 지갑 지퍼도 고장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왜 이렇게 동전을 모으십니까? 거사님이 답하셨습니다. 스님, 동전도 돈인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것은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가두는 겁니다. 풍수에서 동전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지갑 속에 동전이 가득하면 큰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 공간을 채워두면 큰 돈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로 항아리를 채우면 큰 보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 동전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넣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저금통에 모읍니다. 특히 500원짜리는 조심하십시오. 500원에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은 1000년을 사는 신령한 새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막 굴려서는 안 됩니다. 500원짜리 하나는 깨끗하게 씻어서 붉은 천에 싸서 집 안 깨끗한 곳에 모셔두십시오. 이것이 종잣돈이 됩니다. 나머지 동전들은 저금통에 따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이면 은행에서 지폐로 바꾸십시오. 지갑은 가볍게 유지하십시오. 무거운 지갑은 주인도 힘들게 하고 재물운도 짓누릅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지갑 색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지갑,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아니면 빨간색입니까? 제가 상담했던 20대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지갑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새빨간 지갑을 쓰고 계셨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빨간색이 재물은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빨간색은 양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입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운이지요. 하지만 지갑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돈이 쉬는 곳입니다. 편안하게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빨간 지갑은 어떻습니까?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기운입니다. 돈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어집니다. 빨간 지갑을 쓰면 돈이 불처럼 타버립니다. 들어오는 족족 사라집니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물의 기운입니다. 깊고 고요하며 차분합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색입니다. 갈색은 흙의 기운입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돈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색이나 황금색입니다. 금색은 말 그대로 재물의 색입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면 안 됩니다. 은은한 금색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색은 무엇일까요? 첫째, 빨간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불처럼 타버립니다. 둘째, 흰색입니다. 흰색은 너무 순수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기운을 다 흡수합니다. 지갑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셋째,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물의 색이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입니다. 돈이 얼어붙어 흐르지 않습니다. 넷째,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은 사랑의 색입니다. 돈보다 사람에게 쓰게 됩니다. 연애운은 좋지만 재물운은 나쁩니다. 제가 그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검정색이나 갈색 지갑으로 바꾸십시오. 새 지갑을 살 때는 재물이 들어오는 날에 사십시오. 월급날이나 보너스 받는 날이 좋습니다. 거사님은 다음 날 바로 검정색 지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에 큰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가던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거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스님, 지갑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입니다. 파동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돈도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편안한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불편한 집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지갑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빨간색이나 흰색, 파란색, 분홍색이라면 오늘 당장 바꾸실 것을 권합니다. 검정색 지갑, 갈색 지갑, 은은한 금색 지갑.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새 지갑을 사실 때는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날에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모두 버리십시오. 지갑을 열었을 때 지폐와 카드만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낡은 명함을 정리하십시오. 지금 연락하지 않는 사람, 망한 사람의 명함, 돌아가신 분의 명함, 모두 가위로 잘라 버리십시오. 세 번째, 가족 사진을 빼내십시오. 지갑은 재물만 담는 곳입니다. 사진은 집 안에 모셔두십시오. 네 번째, 지폐를 반듯하게 정리하십시오. 구겨진 것은 펴고, 찢어진 것은 바꾸고, 큰 돈부터 차례로 넣으십시오. 다섯 번째, 동전은 필요한 만큼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저금통에 따로 모으십시오. 여섯 번째, 지갑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흰색, 파란색, 분홍색은 피하십시오. 검정색, 갈색, 금색이 좋습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깨끗한 붉은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색종이도 좋고 붉은 천도 좋습니다. 그 위에 검은 펜으로 재물이라고 쓰십시오. 한자를 아시면 한자로, 모르시면 한글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작게 접어서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넣으십시오. 카드 칸 뒤쪽이나 지폐 밑에 깔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물부적입니다. 돈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일 밤 자기 전에 지갑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오늘 받은 영수증은 버리고 지폐는 다시 정리하고 카드는 제자리에 넣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부자와 가난뱅이를 가릅니다. 부자는 지갑을 매일 정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갑을 방치합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 1,000만 원과 10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보살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셨고 자식 둘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은 자식 등록금과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보살님은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지갑을 완전히 비우고 영수증을 다 버리고 낡은 명함을 정리하고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종이에 재물이라고 쓰셔서 지갑에 넣어두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 지갑을 버리고 검정색 지갑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지갑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가게에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살님은 믿을 수가 없으셨답니다. 지갑만 정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석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자신도 괜찮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적금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보살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지갑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지갑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돈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들, 지갑 하나 정리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갑부터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 지갑의 모든 쓰레기를 버렸고 우리 집 재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이 화건이 여러분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기를, 여러분의 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이 들어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